것들을 할 수 없죠. 지금 이제 우편 투표 이번에는 저번보다 훨씬 더 많은 4.15 총선 때는 이제 272만 표였는데 이번에는 300만 표를 훨씬 더 넘어버렸습니다. 자, 제가 정확한 수치를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선거부 소송 소장을 쓰고 있는 중이라 이제 이전보다는 조금 더 깔끔해졌지만 결국에는 각종 부정의 증거들이 곳곳마다 드러났습니다. 뭐 진주 우체국이나 이런 데는 접수 취소된 경우들이 너무 많고요. 뭐 수백 개가 접수가 취소가 됐습니다. 접수 취소가 어떻게 돼요? 저기 뭐 용인에서 전남 영안까지 가는데 부산을 가요. 부산을 가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런 여러 루트들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저번에는 이거를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로 소송에서만 다루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루는 시점이 8월달, 9월달 시점이었어요. 그때.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바로 선거가 끝난 한 달도 안 된 이 시점에 그 관외 사진 투표의 경우 바로 소송 증거로도 낼 것이고 고발도 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고발을 저 혼자만 할 생각이 없어요. 거제에도 고발을 하시고 하남에도 고발을 하시고 어디에 사십니까? 송파에도 고발을 하시고 각종 여러분들이 사시는 각 지역의 우체국이나 우정사업본부에 고발을 해주십시오. 이건 명백한 비리거든요. 여러분들 은평구 선관위에서 관외 사전투표 쑤셔 넣는 거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보셨잖아요. 전 국민이 보셨습니다. 뻔뻔하게 선관위는 뭐라 했어요? 정당한 절차라고 얘기했지만 그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엄청난 가짜 투표지들이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처럼 뭐 깨시나 딜시나 뭐 이런 이스터에그는 없었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그 경류 상황이 스스로의 범죄를 이미 드러내버렸어요. 그리고 은평구 전에 광진구도 있었고요, 중랑구도 있었고요, 구로구도 있었고, 송파구도 있었고, 강서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조작이 좀 많았던 곳들은 좀 새벽에 많이 넣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발을 다 하나하나 해야 됩니다. 고발을 다 해야 되고 일단 선거인수하고 투표수, 선거인수보다 많은 투표수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100명이 투표를 했는데 투표수가 투표지가 101개가 나왔다. 말이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처음에 그 4.15 총선 전 1년 전 보궐선거 창원 성산 강기훈 씨가 떨어졌을 때 그때도 98%까지 강기훈 씨가 이기다가 갑자기 정전이 되더니 강기훈 씨를 져버렸어요. 대거 가짜 투표 들어가지고 그때 최종 개표 결과가 100 몇 프로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황교안 대표가 다음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덮었어요.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왜 내가 그때 이걸 덮었는지 너무 후회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대한민국을 어느 정도 신뢰를 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뭐 그런 판단을 했었으면 이해는 됩니다. 물론 저는 그때도 제가 그 당무감사실에 그 자유한국당 주 변론을 하고 고발 대리를 하는 변호사였는데 이거 문제 제기해야 된다라고 끝까지 얘기를 했는데 당에서는 덮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덮으면 안 됩니다. 다 수면 위로 올리고 대한민국을 좀먹는 무리들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거나 지금 이제 192석의 다수 그리고 한동훈 빠른 사람 이제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제. 맞습니다. 한동훈의 자파짓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한동훈이 잘못된 공천을 해서 사실은 지금 의석수는 200석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국회 그게 일정이 임기가 끝나고 22대 국회가 많이 되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되고 우리의 자유가 정말 탄압될 수밖에 없을 그런 위기 의식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 5월 한 달 동안 엄청난 알림 활동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그 정부 수반들에게 이 부정선거를 알리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 지금 선거무효소송을 그 소장을 쓰고 있고 하지만 지금 원고가 한 505명 정도 모아졌는데 후보 원고를 한 명이라도 더 모으려고 지금 또 따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가 들어와야 이 소송 그리고 고발 그리고 부정선거 투쟁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저번처럼 많은 고소 고발이 있고 저번처럼 많은 소송 제기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과거에 일부 잘못된 그런 전례가 있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송으로는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필요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제기하는 소송은 전체 무효 소송입니다. 지역구 비례대표 소송 전부 다가 무효다. 즉 제22대 총선은 전부 조작에 의한 무효다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단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저놈들이 투표함을 없애지를 못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에 도과했을 경우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의결에 의해서 임기가 끝나지 않더라도 그냥 투표함을 없애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 안에서도 법적으로 다투고 그리고 이번에는 조재현이나 김상환이 같은 자들이 또 선거소송을 엉망으로 만들 확률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김상환이 있고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3명이나 되는 원고들이 그 법정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참관인이 아니라 법정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법관들을 압박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압박하고 또 국가기관을 또 압박을 해야 됩니다. 경찰, 검찰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씩 올리는 그런 지표들, 엑셀 파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파일들을 보고 여러분의 지역구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고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 지역 주민이면 고소를 하셔도 됩니다. 본인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5월 10일 날 이놈들이 이제 신분증 이미지 파일을 삭제를 하기 때문에 삭제 금지 가처분을 또 할 생각입니다. 물론 대법원이 안 들어주면 또 안 들어주는 대로 역시나 대법원 너네들은 이 부정선거의 공범들이다. 사실은 이 부정선거는 모든 권력 창출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갖가지 많은 부정부패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재명 그 대장동 사건에서도 선관위가 나오고 권순일이 나오고 대법관들이 나오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모든 부정부패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4.10 총선 역시 부정선거로 드러남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망국 직전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4.15 총선과 4.10 총선이 모두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이거를 일거에 수사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둘러싼 엄청난 그 악의 무리들을 한꺼번에 솎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김민석이라는 자가 31.3%를 얘기를 했습니다. 사전투표율 31.3%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했고 뻔뻔하게 예전에 양정처럼 부르르르 뜨기도 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듯이 웃으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192석이나 되는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금 지지율은 30%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선거 직후에 오히려 여당발 혼란만 있었는데 민주당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현격하게 낮아졌다는 건 역시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바로 극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명확한 증거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삶이 바쁘기 때문에 혹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혹은 중국 돈을 먹거나 북한 돈을 먹거나 중국이나 북한의 약점을 잡혔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은 너무나 위험한 침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침묵의 대가, 범죄자들이 전성시대가 되고 그 범죄자들에 의해서 내 생명이, 내 재산이 위태로워지는 것이 순식간에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자유가 있고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것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홍콩이 많은 세계인들에게 자유를 알렸고 홍콩이 독립을 원한다는 것을 알렸지만 그 코로나 사태 그리고 중국의 그 강압적인 폭력과 압제에 결국에는 중국의 완전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홍콩이 되면 안 됩니다. 네. 자유의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고 그걸 위해서는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